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상담진흥협회 이사장이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김창대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상담 서비스 관련 현황 및 한국상담진흥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상담진흥협회 이사장 김창대입니다. 오늘 2022년 상담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종의 환영사이면서 그동안 상담진흥협회와 이 상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인 이제 상담 서비스 관련 여러 가지 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황이 어떻고 그 속에서 이제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저희 협회는 정신보건법 개정 대응을 위해서 처음에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TF 협의체로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의 목적은 국민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적인 향상과 그리고 상담 문화를 제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협회는 상담 연구 사업이나 국민 대상 상담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청회, 그다음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그리고 전문 상담 진흥법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이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오늘처럼 상담의 날도 제정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리상담사법 외에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고 저희 협회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발의된 법을 보면 심리상담사 법안이 있고요.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사 법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 법안, 이렇게 총 4개가 현재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른 학회나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나 또는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심리상담사법 및 유사 법안의 목적과 방향을 보면 대체로 한 4가지 방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성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성, 마지막으로 포괄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윤택한 삶과 행복을 위한다는 것.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과 관련 무자격자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비윤리적 활동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에서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듯이 참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세 번째가 전문성이고요. 네 번째가 포괄성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전문 영역이 상담의 전문 영역이 어디까지이며 어디서부터는 아닌지 또 누가 이 상담을 맡아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시험은 어떤 과목을 치루어야 하며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련은 또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업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포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담이라는 것이 원래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학제적 특성을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이 학과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교육과정, 학과목 중심으로 할지 끝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상담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 법안들이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 전문성과 이 포괄성 부분에서는 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타협이 가능하고 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전문성과 포괄성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서로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저희 한국상담진흥협회가 해야 할 일 또는 기대하는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쟁점은 첫 번째 이제 전문성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성이나 윤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상담사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전문성 부분, 예컨대 의료냐 비의료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의료이죠. 그런데 이게 혼동이 시작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게 혹시 저희가 이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 카운슬링 또는 사이코테라피라고 했을 때 이 사이코테라피를 치료로 번역을 하면서 약간의 혼동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테라피를 치료라고 번역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치료라는 번역어 때문에 혹 때로는 의료 영역으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담 교재를 보아도 카운슬링 앤 사이코테라피 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볼 때 테라피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료 영역으로 때때로 혼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찾아보니까 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사이키아트리라든지 트리트먼트라든지 큐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진료 또는 치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의료 부분은 카운슬링이라든지 사이코테라피라든지 또는 테라피. 이거는 사실은 한국에 번역될 때는 치료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요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카운슬링은 상담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이코테라피나 테라피는 요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때때로 치료 영역으로 혼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라고 하는 말에 전문적인 경계가 이제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이 경계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의료 영역에서 상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아마 좋은 용어인 것 같긴 해요. 치료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대로 부동산 상담이나 또는 재무 상담에서 상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담이라고만 하면 부동산 상담과 뭐 재무 상담과 잘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상담이란 말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도 사실 상담이란 말을 사용하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이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하거나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대안으로 심리 상담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법안 중에서도 심리 상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심리 상담이란 말이 이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굉장히 저희들에게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용어였죠.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TV에서 외국 드라마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점점 옛날에는 심리치료, 이전에는 정신치료, 그 다음에는 심리치료, 그 다음에 심리상담, 그 다음에 요즘 조금씩 상담이란 말이 조금씩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수츠라고 하는 이제 미드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근데 저걸 볼 때, 저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순간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이전에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간다 이런 자막이 또 떴었고, 좀 지나서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자막이 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상담이라는 말을 이 자막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담이란 말이 좀 더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이란 말을 이제 심리 상담이란 말과 또 비교를 해보면 이 개념적으로 심리 상담이라고 이제 했을 때에 다른 가족 상담이라든지 뭐 발달 아동 놀이 예술 치료 같은 그런 쪽이라든지 영성 상담이라든지 학교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진로 상담을 포괄하기 조금 어려운 용어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상담이 제일 좋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나중에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다른 영역과 조율하고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전문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온 법안들 중에 법안들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교과목을 이수를 해야 될지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될지 그리고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학과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상담 관련 교과목이 돼야 될지 아니면 심리 관련 교과목을 코어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되고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상담은 이 변화에 오리엔트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변화에 오리엔트되어 있고 심리라고 하는 건 좀 현상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조금 더 응용, 경영학이나 공학 쪽으로 가깝고 심리는 좀 더 경제학이나 수학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이수 교과목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학부 수준의 졸업, 학부 수준이면 될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어야 이 상담사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쟁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안들을 살펴보면 1급, 2급의 구분이라든지 1급, 2급을 구분할지 안 할지 자격 요건을 어떻게 구분할지 그리고 각각의 역할과 직무는 어떻게 구분을 할지 그다음에 상담실 개소를 가능하게 할지 가능하지 않게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급을 무시험으로 할지 또는 2급까지 자격시험을 보게 할지 그리고 교과목 이수와 자격시험의 종류는 어떻게 중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중복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전문성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을 또 치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자격 취득의 시점은 예컨대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격시험을 응시한 이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무 수련을 다 마친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게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련 시간이나 실무 경험 요건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의 길이 같은 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성 영역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올 때 많은 부분이 저희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여기 심리상담 또는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상담 이외에 타 상담에 포괄을 할지 말지 가족이나 진로, 학교, 청소년, 각종 매체 이런 부분을 이런 법제화 내에 포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쟁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업 종사자에 대해서 어느 만큼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경과 규정을 통해서 포괄할지 여부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할지 어디까지가 상담이며 심리 상담인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기타로는 이제 담당 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지 현재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부도 시도를 하고 고용노동부도 시도를 하고 여가부도 시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쪽으로 저희 여러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이 법안을 본인들이 보건복지부 내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 의견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조율이 가능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면 의견을 좀 모아하면 좋겠는데 라는 주문을 저희가 이쪽 법안을 발의한 그 주체들에게 아마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위협을 실제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러다가는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바라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조해서 이 법안이 잘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 통과가 되고 입법이 되어서 국민 건강이나 또는 저희 상담사들의 어떤 권익 보호나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모두가 가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이나 방향, 법안의 목적이나 방향을 말씀드린 이유는 드렸는데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쟁점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현재 상태를 돌아볼 때에 저희가 오늘 상담의 날을 맞았는데 현재 상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희 협회가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협회가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아마 저희 방 같아서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또 입법이 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마 굉장히 멀고 굉장히 지난한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넘어야 될 챌린지,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챌린지가 있고 또 내부에서 오는 챌린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챌린지라고 하면 이 상담의 어떤 바운더리, 상담의 경계가 이만큼 이제 있으면 그 바깥에서 오는 챌린지들이 있고 내부라고 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각 속해 있는 상담을 각자 하고 있는 내부의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 간의 어떤 그 조율의 문제 또는 조율이 안 됐을 때에 그 생기는 도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외부 도전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 내부에 계시는 우리 각 기관 단체나 각자의 개인들이 협력을 하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 각자 도생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각자 도생을 할지 이거는 저희가 중요한 마음의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많이 듣는 얘기고 또 뭐 구태의한 얘기이긴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들여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 원래 뭐 그 취지가 사막이나 정글이나 짐승을 피하려면 우리끼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쟁점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부족이 살고 그 각각이 살려면 외부의 여러 가지 도전들, 사막이나 정글이나 맹수나 짐승을 피하기 위해서 길동무가 필요하고 길벗이 없이는 아마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저희 한국상담진흥협회가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관련 단체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또 그런 뜻을 외부적으로 많이 밝히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의 날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법제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어쩌면 길벗들의 모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상담진흥협회가 이런 길벗들의 모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상담의 날은 이러한 길벗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저희가 뜻을 다지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런 뜻을 기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상담의 날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상담 안에서 또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양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길벗이 되어서 저희 상담진흥협회를 중심으로 길벗이 되어서 저희 상담을 살리고 또 국민의 마음 건강과 안녕을 높이는 그런 역할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담인
비전 선포가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상담진흥협회 교육위원장이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이신 김동민 위원장께서 상담인 비전 선포를 해 주시겠습니다. 상담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하나, 우수한 상담 인력 양성을 위해 강화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사 국가 자격 제도를 정착시킨다. 하나, 전 국민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 보험 제도를 구축한다. 하나, 모든 국민의 마음 건강 유지 및 정진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 활용 제도를 구축한다. 하나, 상담 서비스 공급의 체계화를 위해 상담사와 상담기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금번 제5회 상담의 날을 위해서 상담의 날 재정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상담의 날 재정추진회에 포함되신 관련 단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교육상담협회,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글로벌 디아스포라 다문화상담 코칭 네트워크, 한국놀이치료협의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영유아 아동 정신건강학회, 한국임상모래놀이 치료학회, 한국발달지원학회, 한국부모놀이 치료학회,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정신분석협회, 원불교상담학회, 주식회사 다인, 세움 EAP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움 상담코칭, 주식회사 이지웰리스, 새중앙상담센터, 마지막으로 학지사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